지난 5월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신혼부부가 결혼 6개월 만에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그 주변 인물들의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상했어요. 여자 남자가 어디 가쁘고 없는 기라 지금 모르잖아. 부부로 뭐 찾고 있잖아 지금. 충분히 관련성이 보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수사에서 밝혀야 될 부분인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 뭐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네. 그나마 경찰이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는 게 남편의 첫사랑이죠. 네. 입국과 출국 시기가 묘하게 맞물린다면서요. 묘합니다. 이 네. 남편의 첫사랑인데 사귀다가 헤어진 여성이죠. 네.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했어요. 예. 그 남편과는 좀 지속적인 연락이 주고받아줬던 것 같아요. 네. 재혼을 해서 노르웨이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친부모에게는 1,000만 원만 주세요. 아프리카 여행 다녀올게요 하고 5월 초에 들어왔다가 6월 7일에 나갔어요. 네. 이 시기가 지금 실종 시기랑 딱 맞물리는 겁니다. 오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교로운데 지금 노르웨이에서 지난 8월에 잡혔는데 살인 혐의가 지금 흔적이 없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단정을 못 지어요. 실종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에 두 명의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네. 엘리베이터 타고 현관에 들어가는 모습은 찍혔는데 찍혔어요. 나오는 모습은 전혀 안 찍혔단 없습니다. 말이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모습이 아내의 모습이고요. 네. 남편도 같이 몇 시간 뒤에 올라가는 모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오는 모습이 안 찍혔을까? 그러니까 집어 어디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조금 며칠 동안 경과가 벌어지는데 이 나오는 장면은 감쪽같이 없는데 뭔가 사라졌어요. 여권, 노트북, 지갑, 가방은 사라졌고 이 두 부부는 그 이후에 며칠 동안 생존한 것까지는 확실합니다. 그 남편의 이제 목소리를 들은 동업자도 있고요. 문자도 왔다 네, 갔다. 문자도 왔다 갔다 있고 문자는 본인들이 보냈는지는 약간 의심 정황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건 5월 27일에 사라졌고 6월 2일에 통신 기록이 두 명이 끊깁니다. 네. 이게 신기한 게 남편은 부산 기장에서 통화가 끊겼고 전화가 완전히 꺼졌고 이 부인은 서울 천호동에서 그게 시댁에 있는 데라면서요? 네, 같은 날 밤에 전화가 꺼진 이후에 이 두 사람은 생존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한꺼번에 실종된 것이 아니라 네. 따로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전화의 위치를 누군가 교란시킨 게 아니라면 예. 남편은 기장에, 부인은 천호동에 예. 여기서 사라진 것까지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간 CCTV가 전혀 없는 게 너무 신기한데 납치는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 두 부부는 이 집 밖에서 어딘가를 돌아다니다가 흔적 없이 사라졌고 예. 그때 마침 한국에 들어왔던 남편의 첫사랑 여인은 6월 7일에 출국을 합니다. 예. 이것도 예정을 2주 당겨서 출국한 거라 수상한 정황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정황이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아내가 동료 배우에게 갑자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연극에 못 가겠다라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문자를 받고 그 사람이 굉장히 이상했다고 생각한 게 보통은 친한 선배이기 때문에 요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씁니다. 존댓말 수사 문자라는 건 네. 뭐 본인이 안 보내고 그냥 제3자가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문자가 발송됐다는 것만으로는 뭐 이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단정하기 좀 어려운 상태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네. 과연 이제 이 그 여성이 우리나라로 지금 뭐 이제 송치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3년 뒤에. 예. 근데 그것도 이제 협박죄, 협박. 예. 그런 참고인 내지는 이제 뭐 그걸로 들어오는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지금 사망을 했는지도 전혀 알 수 밝혀진 없죠. 게 그렇죠. 없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네. 뭔가 어떤 그 형법상의 어떤 걸로 이렇게 그 송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이게 뭐 감금죄가 될지 예. 아니면 뭐 살인죄가 될지 예. 사실은 이런 것도 굉장히 불분명해서 실종죄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런 건 없는 저 사람이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 그러니까 뭐 내연녀로 추정이 되는 옛날 여자친구로 예. 추정되는 분이 어떻게 뭐 협박을 하든지 어떤 그렇죠. 강요를 하든지 해서 예. 압력을 끼쳤다 하더라도 그게 실종과는 어떻게 연관 지을 수가 없는 거지. 법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사실 수사 진행이 그렇게 그 참 그 유족 그 가족들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없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이 또 좀 예. 안타까운 점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근데 보면 저 여성, 그러니까 A 씨라고 불리는 옛날 여자친구가 아파트에 혹시 들어갔기라도 한다면 혹시 그렇죠. 또 용의선상에 있을 수 있는데 근데 CCTV에서 좀 없다는 없단 말이죠. 거거든요. 예. 그 실종된 사람들도 나간 흔적이 없고 예. 또 용의선상에 올라 있는 그 여성도 들어간 흔적이 없어요. 예.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굉장히 그 각종 그 CCTV가 있기 때문에 폐쇄로가 있기 때문에 뭐 아파트 단지 내에도 있지만 또 근처 도로에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뭔가 찾을 그런 게 굉장히 큰 단서가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단서가 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게 굉장한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뭐 기소도 어려울 것이고 재판 갈 수도 없는 상태는. 지금 혐의 자체가 아직 특정이 안 돼 있었기 예. 때문에요. 왜냐하면 의심이 간다는 예. 것만 가지고는 뭐 어떻게 조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지 본인이 뭐 직접 어떤 뭐 점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군요. 강제징용 수사 좀 어려운 상태라고. 그런데 이게 예, 조두순 사건처럼 그동안 네. 우리의 관심이 너무 없었던 사건이에요. 한번 이제 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면서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이제서야 이 송환 문제 관련해서 화제인데 저는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뜨거우면 경찰이 이제 뭐라도 찾아내고요. 그동안 방기된 것 중에 전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게 통신 기록이 있을 겁니다. 예. 네. 아마 남편 쪽과 혹은 부인 쪽과 이 여성 쪽 삼각관계인데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면 만나거나 약속을 잡거나 어떻게 이제 접촉을 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예. 이 여성이 얼만큼 용의주도했냐면 현찰만 가지고 한국에 와서 예. 그야말로 찜질방 버스만 이용하면서 신용카드를 하나도 안 썼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이제 어떤 결제 기록으로는 동선이 파악되지 않는데 그렇네요. 다만 통신 기록을 가지고 경찰이 뭔가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으로 네. 예. 단서를 찾아내지 않겠는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사라진 이 두 부부가 살아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살아있다면 공개 수사를 해서라도 이 사람을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국민들의 좀 도움을 받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